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하고 평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6시간 뒤에 해제를 했다고 해서 내란 수괴 범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문민국인가요?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수히 위법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허영 교수께서도 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더군요. 사기 탄핵이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의 헌법학계의 석학이신 허영 교수가 이번 탄핵을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이 로마법 이래 형사법의 대원칙이 이 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피소주의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 주도를 한 신병 확보 전쟁의 죄물이 되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의보다 이념에 기운 법관들과 검사들이 가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린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자행되어 온 유사 좌파들의 집단지성의 전횡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집단지성의 전횡이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유사 좌파들은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절대 자기 자신의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이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보막을 뒤집었습니다. 무슨 개미 떼들처럼 말입니다. 벌떼처럼 말입니다. 그런 집단지성의 전횡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보수검열은 물론 권순일이 재판거래 등에서 보아온 부정의가 정의의 옷을 입고 되레 정의를 축소하는 그런 현장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 법률가들이 이 나라의 헌법마저 파괴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 청구한 명백한 불법 영장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문명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원수가 명색이 국가원수가 불법 구속되어 파면 일부 직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반대 진영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그 부비 트랩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밟은 것입니다. 눈앞에 뻔히 보인 부비 트랩을 말입니다. 취임 후에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소추와 24번의 특검법안 발의를 겪던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함정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 윤석열 반대 세력들은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즉시 내란죄 프레임을 덮으씌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부터 내란죄 프레임 냄새는 진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에게 당신을 체포해서 구금한다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내란죄 프레임에서 특수전 살인관 곽종근의 증언과 그리고 국정원 1차장 홍장훈의 메모는 윤석열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맨 포승줄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곽종원이 진술이 나왔을 때부터 그 진술은 완전히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곽종원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김병주와 박선훈 사이에 앉아 아주 주눅이 든 목소리로 용언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질문은 그 전날 김병주가 미리 던져준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미리 준비된 질문에 준비된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용언을 빼낸다. 그 증언을 박선훈과 김병주가 가르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짓이었다. 이런 취지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만약 선진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곽종원의 증언은 오염된 증거로서의 그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유도한 자들은 모두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평의가 되는 중에 이틀 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곽종원의 증언과 그리고 홍장훈의 메모가 더러운 음모에 의해 오염이 된 거라는 증거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홍장훈의 메모는 가필된 부분이 이 메모를 공개한 박선훈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증 결과가 이 미디어워치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을 제기해서 홍장훈이 필적 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5일 이번에는 곽종원의 진술이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곽종원이 김병주 유튜브에서 문제의 증언을 하기 하루 전인 장인 12월 5일 저녁 7시 반경 자신과 가까운 지인과 통화해서 누군가가 회유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나를 내란죄로 일거려야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곽종원을 회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상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간 자들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권영세의 말이 이렇습니다. 홍장훈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원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다. 권영세는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들이 오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는 어제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내란죄의 핵심 근거 오염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명이 모두 민주당으로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광화문에 들어오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유 폭로 통화는 곽종원이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작년 12월 5일 이루어진 것이니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곽종원이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다시 권영세의 말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이런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수사 기록에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곽종원의 증언이 오염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도 공동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곽종원 사령관을 협박해서 민주당이 탄핵 공작에 이용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원을 협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협박범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곽종훈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진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한다. 사실 선진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오염된 증거를 만들어낸 자들은 이미 다 수사되어서 검거되었을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민주당의 정인회유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김연태 707 특임단장을 박범계, 부승찬 두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는 의혹은 오래전에 불거졌습니다. 권영세의 말입니다.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종원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는데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통화는 바로 그날 저녁 때 있었던 일이다. 자, 그러면서 그 통화 상대가 곽종원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킨 대로 하라는 민주당 급박이 시달리고 와서 친구의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종원을 회유 급박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권영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다. 윤상현 의원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곽종원이 강요에 의해 했던 회유성 정언이 전모가 드러났다. 협박으로 정언을 강요한 자가 누구인지 수사하라. 윤상현은 오염된 정언이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곽종원의 정언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의 결정적 정언이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의 핵심 정언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곽종원의 정언이 없었다면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까요? 그리고 홍장훈의 메모가 없었다면 과연 한동훈이 배신을 해서 내놓고 배신을 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민전 역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원인은 국회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 했다는 등 곽종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는 그의 진술이 오염됐음을 직감했다. 이미 김연태가 박범계, 김병주 등이 회유하고 진술을 연습시켰음을 양심 고백한 사실도 있다. 누가 협박하고 누가 회유에 개입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변론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증거로 윤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인데도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음모의 산 뒤에 누가 웅크리고 있길래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이렇게 정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차적 정의도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나는 감히 말합니다. 형법 내란죄가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내란죄 프레임을 덮으셨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해한 것으로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그렇다면 곽종원에게 회유와 급박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홍장훈이 메모에 가피를 하는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올가미를 씌운 그자야말로 그 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죄 범인입니다. 그리고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 범인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자신을 탄압받는 정치인으로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은 5일, 그리고 이틀 전에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던 재작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서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입니다. 당내 비명계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손잡고 체포동의안 가길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검찰과 손을 잡고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가길 사태를 만들었다. 자신은 자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 이를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거래를 한 비명계가 결국 총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총선 공천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올 만큼 이 비명계를 사거리 잘라낸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검찰과 민주당 일부가 짰다는 증거는 없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그해 6월에 이 민주당에서 유리관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하라며 그 시점까지 정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딱 맞아떨어졌다. 그때 추측만 했는데 나중에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 봐주고 사퇴를 안 하면 영장에 동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의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구속되면 옥중에서라도 사퇴하지 말아야지 등의 계획도 세웠다. 지도부와 논의해서 비상사퇴 가능성을 대비했는데 예상한 대로 가결이 된 것이다. 이재명은 당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의원들을 향해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결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부결해달라고 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버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럼에도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결한 규모와 누가 가결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뒤에 이 책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과 암 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서 정리가 됐다. 하필이면 그 시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고 가결파로 의심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지역구민 여론조사 그리고 의원들 상호평가에서 엄청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전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 뭐 홍영표, 박광원 그런 분들이 모두 막말을 한 거죠. 그런 겁니까? 이재명은 이런 발언이 비명계에서는 공격으로 받아들인다고 기자들이 지적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 정말 기가 막히는 문답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100불을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시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법률가들이 이를 내란죄로 의율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를 내란죄로 엮고 탄핵 소추로 몰아간 결정적 증거인 곽종원의 증언과 홍 장관의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은 철저히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가라면 말입니다. 곽종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이 휴게실에서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일주일 뒤입니다. 당시 곽종원과 함께 있었던 707 특수임무단장 김연태 대령은 6월 17일 국방위에서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지켜줄 것이다, 말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말로 자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 대령은 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들어와서 변호사 선임 등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박범계는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면서 본인이 적어둔 문장으로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의를 오염시킨 행위로서 중요한 사법방해에 해당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지만 말입니다. 누가 곽종원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하며 내란죄를 엮겠다고 위협을 했을까요? 어떻든 곽종원은 국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지만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시 국회는 평온하게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된 지 2시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은 체포를 하라고 그리고 구금을 하라고 한 홍 장관이 메모에 적힌 지시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을 한 곽종원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 오염된 증거로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연 지금 이 상태를 누구의 난이라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